어쨌든 약식 기소든 뭐든 벌금형이란 건 전과거든요. 전과가 남는다는 건데 이 전과 자체를 아예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감정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약식 기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수사 절차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식 기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약식 기소를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벌금형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실 벌금을 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서 판사님 앞에서 무죄를 나는 다투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이 약식 기소라는 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에서 제일 먼저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 증거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검사가 이제 이 모든 증거 기록이라던가 뭐 진술조사라던가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다 살펴보고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기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법원에서 재판 받아라. 그래서 판사님한테 뭐 집행유예가 됐든 실형이 됐든 뭐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너가 판단 받아봐라.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될 수 있고 또 불기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뭐 무죄 취지라던가 아니면 뭐 증거 불충분이라던가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 뭐 처벌불원서가 제출이 돼서 이제 공소권을 기각을 시켜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소를 안 하는 결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식 기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소는 기소지만 법원의 재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 정도 구형을 해주십시오 라고 약식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약식 기소를 당했다라는 어떤 연락을 받게 되면은 굳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보통 검사가 약식 기소한 그 약식 기소 내용대로 법원에서 약식 결정문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내가 다퉈보든가 아니면은 재판 없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벌금을 그냥 내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간이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기소는 기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약식 기소를 받았을 때 내가 혐의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약식 기소를 당했을 때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폭행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뭐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냐면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은 그냥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어쨌든 약식 기소든 뭐든 벌금형이란 건 전과거든요. 전과가 남는다는 건데 이 전과 자체를 아예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감정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약식 기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수사 절차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와 열심히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만 되면 공소권 없으면 기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때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은 굉장히 뭐 경하게 처분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확보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이거는 그냥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제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억으로 뭐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대부분 다 갚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형량의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약식기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많겠지만 어쨌든 약식기소가 됐을 때 다른 범죄가 뭐 병합이 될 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내가 변제라든지 합의라든지 노력을 했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한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무죄 주장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약식 재판 같은 경우에 정식 재판 청구를 했을 때 내가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매우 많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라든가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억울하다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네. 재판은 거의 사실상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죄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면 고소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인정 취지에 진술한 게 있다라면 그것도 부인하는 거고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증거 목록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재판이 길어진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검사가 우리가 부인하는 증인에 대해서 증인을 실제로 법정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대 신문을 해서 판사님한테 이거 봐라. 이거 분명하게 이쪽은 유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합니다.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두 차례 정도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는 이제 증인신문이라든지 피고인신문 같은 절차도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서 하시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무죄를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법리적인 쟁점이나 사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퉈야 된다는 건데 어떤 부분을 다퉈야 될지도 모르고 증인신문을 직접 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검사랑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다.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약식 기소를 당했을 때 정치재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만약 무죄를 다투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